로맨틱 코미디의 제왕 박서준 최근 작품들은 왜 시청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을까? 한때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절대 강자로 군림했던 배우 박서준이 최근 연이은 작품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청률 저조와 비평가들의 혹평이 이어지면서 그의 행보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1988년생인 박서준은 그동안 한국 드라마계에서 로맨틱 코미디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킬미 힐미 그녀는 예뻤다 김비서가 왜 그럴까, 쌈 마이웨이 등 그가 출연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으며 흥행 가도를 달렸다. 특히 그녀는 예뻤다에서 보여준 순수하고 따뜻한 캐릭터는 여성 시청자들의 이상형으로 자리 잡았고, 김비서가 왜 그럴까에서는 완벽한 재벌 부사장 캐릭터를 소화하며 남녀노소 모두에게 사랑받았다. 당시 이 드라마는 평균 시청률 8%를 넘기며 수목 드라마 1위를 차지했고, 박서준의 재벌 캐릭터는 수많은 패러디와 밈을 탄생시켰다. 그의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완벽한 코미디 타이밍은 많은 팬들을 사로잡았고, 로맨틱 코미디 장르에서 그를 대체할 배우를 찾기 힘들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특히 상대 배우와의 호흡에서 자연스러운 케미스트리를 만들어내는 능력은 그를 로맨틱 코미디의 보증수표로 만들었다. 2020년에는 이태원 클라스로 그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박세로이 역을 맡은 박서준은 다채로운 연기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발머리 스타일은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한국은 물론 베트남을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서 많은 이들이 따라하는 트렌드가 되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박서준은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배우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태원 클라스의 성공 이후 박서준은 대형 스크린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다. 아이유와 함께한 드림 이병헌 박보영과 호흡을 맞춘 콘크리트 유토피아, 그리고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더 마블스까지 출연했지만 결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콘크리트 유토피아만이 어느 정도 주목을 받았을 뿐 드림과 더 마블스는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지 못했다. 특히 더 마블스는 마블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흥행에 실패하며 박서준의 할리우드 진출에 제동이 걸렸다. 2013년 말에는 한소희와 함께 경성 크리처로 복귀했다. 약 7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제작비가 투입된 이 작품은 공개 직후 5%에 달하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 시대 배경 설정에 어색함 느린 전개 매력 없는 캐릭터 구축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 되었다. 두 주연 배우의 연기도 신선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로맨스 장면이 어색하고 억지스럽다는 평가가 쏟아졌으며, 특히 박서준의 일본어 대사 처리 능력이 작품 몰입을 방해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한소희 역시 뛰어난 외모에도 불구하고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에서는 제작비 대비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이어졌다. 많은 시청자들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전개가 산만하고 캐릭터 동기부여가 약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박서준이 안전한 작품만 선택하며 배우로서의 도전 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까지 제기했다.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전통적인 드라마 방식에 머물렀다는 점도 실망감을 가중시켰다.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 역시 냉담했으며, 한국 좀비물이나 크리처물이 보여줬던 독창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올해 12월 초 박서준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담은 내일도 분명히로 안방극장에 돌아왔다. 공감 가는 스토리라는 점에서 배우 본인이 기대를 걸었던 프로젝트였지만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까지 방송된 12개 에피소드 중 8개를 소화한 시점에서 최고 시청률은 4.1%에 그쳤다. 같은 시간대에 방영되는 경쟁작인 국민사형 투표와 황금의 제국이 각각 91%와 19%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다. 황금의 제국은 이미 20%에 육박하는 시청률로 이 안방 극장을 장악하고 있으며,
국민 사형 투표 역시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스토리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내일도 분명히는 초반부터 3%대에 머물며 상승 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박서준이라는 네임밸류를 고려했을 때 상당히 실망스러운 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김비서가 왜 그럴까나 이태원 클라스가 보여줬던 강력한 시청률 견인력을 생각하면 현재의 성적은 더욱 아쉬울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들은 드라마 편성 전략의 실패와 함께 작품 자체의 경쟁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내일도 분명히는 이경도 역의 박서준과 서지우 역의 원지안의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두 사람은 20대에 두 번의 미완성 연애를 경험했고 30대가 되어 아이러니한 상황에서 재회한다. 경도는 불륜 스캔들을 취재하는 기자이고 지우는 그 스캔들의 중심에 있는 남성의 아내라는 설정이다. 작품이 호응을 얻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느린 전개 속도와 과장된 연출이다. 드라마 전문가들은 내일도 분명히가 18년에 걸친 사랑 이야기를 담으면서도 정작 중요한 감정선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각 시기별로 캐릭터들이 왜 사랑하고 왜 헤어지는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구성이 자칫 시청자들의 몰입을 방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완할 만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수년간의 연애와 이별 재결합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두 주인공의 감정 표현은 소극적이고 어색하게 느껴진다. 시청자들은 두 사람이 진정으로 서로를 사랑하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고, 이는 로맨스 드라마로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다. 특히 5회에서 경도와 지우가 상상 속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감정의 흐름을 깨뜨리고 라라랜드를 연상시키지만 깊이가 부족해 시청자들의 몰입도를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해당 장면은 감독의 예술적 야심이 과했다는 비판과 함께 드라마의 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회상 장면에서 과도한 필터와 이미지 보정을 사용한 점, 성적인 요소와 관련된 도발적인 대사가 많다는 점도 감점 요소로 지적된다. 약간 이러한 연출 방식이 오히려 작품의 진정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이번 작품에서 박서준의 연기는 큰 돌파구를 보여주지 못했다. 상대 배우인 원지아는 제한적인 발음과 캐릭터 내면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두 배우는 비주얼적으로 잘 어울리고 11살의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화면상 큰 격차가 느껴지지 않지만 함께 연기할 때 케미스트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맨틱 코미디로 유명한 배우지만 박서준의 내일도 분명히 복귀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 드라마는 이경도 역의 박서준과 서지우 역의 원지안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두 사람은 20살에 처음 만나 감정을 키웠지만 곧 헤어졌다. 8년 후 다시 교제를 시작했으나 또다시 멀어졌다. 현재 시점에서 그들은 재회하는데 경도는 불륜 스캔들을 보도하는 기자이고 지우는 그 사건의 중심에 있는 남성의 배우자라는 복잡한 상황이다. 작품의 첫 두 에피소드는 각각 이전 7%와 33%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인상적이지 못한 출발을 보였다. 같은 시간대에 범죄도시 심 황금의 제국 국민사형 투표 등 강력한 경쟁작들이 방영되고 있어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것이기도 했다. 특별히 새롭지 않은 내용으로 내일도 분명히는 남은 10개 에피소드에도 불구하고 시청률 폭발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배경과 영화적인 색감으로 일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계절별로 두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개하는 방식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다. 시청자들은 경도와 지우의 18년에 걸친 사랑을 은은한 열병에 비유한다. 거의 20년 동안 지우가 결혼하고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조용히 서로를 기억하고 응원해 왔기 때문이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박서준은 자신이 더 성숙한 이미지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내일도 분명히를 로맨틱 코미디라고 부르기보다 드라마 장르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그에게 있어 이 작품의 캐릭터들과 현실에서 비롯된 갈등은 많은 사람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하지만 18년의 시간을 관통하는 한 캐릭터를 연기한 것이 논란을 일으켰다. 대학생 시절의 경도가 실제 나이보다 늙어 보인다는 것이다. 제작진이 주름을 흐리게 하는 필터를 사용하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명확했다. 반면 원지아는 각 시기마다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이 그녀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게 했다. 심지어 두 배우 사이의 11년 나이 차이는 박서준이 1988년생이고 원지안이 1999년생이라는 점에서 장애물이 될 것 같았지만 화면에서는 그다지 큰 차이를 느낄 수 없었다. 박서준은 후배 배우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성숙하고 경험이 풍부하다고 칭찬했으며 원지아는 이번 협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밝혔다. 내일도 분명히의 성적에 집착하기보다 시청자들이 따뜻하고 편안한 시즌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두 배우는 전했다. 박서준의 최근 행보를 보면 로맨틱 코미디의 왕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다. 이태원 클라스 이후 그가 선택한 작품들은 하나같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특히 내일도 분명히는 그의 주특기인 로맨틱 장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박서준이 너무 안전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검증된 장르와 익숙한 캐릭터에 머무르기보다는 더 과감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작품 선택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요구된다. 아무리 뛰어난 배우라도 좋은 시나리오와 연출 없이는 빛을 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으로는 시청자들의 취향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는 밝고 가벼운 로맨틱 코미디가 인기를 끌었지만 최근에는 더 현실적이고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드라마들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다. 범죄 스릴러 사회 고발 드라마들이 주목받는 상황에서 순수 로맨스물은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또한 넷플릭스를 비롯한 OTT 플랫폼의 성장으로 시청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면서 지상파 드라마의 영향력도 예전만 못한 상황이다. 같은 세대의 배우들인 송중기, 이종석, 지찬국 등은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며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있다. 송중기는 로맨스에서 액션 범죄물까지 폭넓은 연기를 선보이며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고 이종석은 장르를 가리지 않는 작품 선택으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박서준이 여전히 과거의 성공 공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로맨틱 코미디라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 더 다양하고 도전적인 캐릭터를 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서준의 기본기와 대중성은 여전히 탄탄하다. 단지 지금까지의 이미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박서준이 다음 작품으로 액션이나 느와르 장르에 도전해볼 것을 권유하고 있다. 그의 체계적인 체력 관리와 운동으로 다져진 피지컬은 액션 장르에서도 충분히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악역이나 다층적인 캐릭터를 연기함으로써 배우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내일도 분명히가 남은 회차에서 어떤 반전을 보여줄지, 그리고 박서준이 다음에는 어떤 작품으로 팬들을 찾아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의 소속사 관계자는 최근 인터뷰에서 박서준이 여러 작품 제안을 받고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팬들은 그가 시간을 갖고 정말 잘할 수 있는 역할을 선택하기를 바라고 있으며 성급하게 다음 작품에 뛰어들기보다는 충분한 준비 기간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시청자들은 여전히 박서준의 재기를 기다리고 있다. 한때 로맨틱 코미디 장르를 평정했던 그가 다시 한번 안방극장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새로운 변신을 통해 배우로서의 스펙트럼을 넓힐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온라인 팬 커뮤니티에서는 박서준을 향한 애정 어린 충고가 이어지고 있다. 많은 팬들이 그의 재능을 믿지만 동시에 더 나은 작품 선택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일부는
그가 너무 자주 작품을 선보이며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 아닌지 우려하기도 한다. 실제로 박서준은 이태원 클라스 이후 영화와 드라마를 오가며 쉼 없이 활동해왔고, 이러한 과밀한 스케줄이 작품 선택에 눈을 흐리게 만들었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의 나이 36세는 남자 배우로서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며,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한다면 더 깊이 있는 연기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여러분은 박서준의 최근 작품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다시 예전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한류 소식을 받아보세요.